예, 안녕하십니까. 프로입니다. 요즘 정말 근데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시간 조절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미국 시장 안 보고 시장이랑 종목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장, 한국 장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 예탁금도 제가 한정돼 있다 그랬는데, 개인 예탁금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좋은 면이에요, 종목장에. 제가 2주 전인가 이제 우리 2차 전지 포트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시란 말을 한 두세 번 정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포트 관련을 드리고, 그걸 사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12630이나 233740 같은 이제 지수 관련 ETF, 그 다음에 26160 같은 환율 같은 거 비공식으로 좀 하시는 분들, 시장 전체로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괜찮은 시장이에요. 정말 지금 시장이 정말 이제는 저희가 기다리던 그런 장이 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작년에 뭐 찐바닥 잡겠다, 올해 초에도 1월 달에 들리고 2180 갔을 때 뭐 레버리지 관련 ETF, 그다음 2차 전지 관련 또 말씀도 드렸고, 1분기 내내 2차 전지 상대 괜찮았죠. 그리고 제가 2, 4분기 4월 달 시작하면서 장 변화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고, 그다음 실제로 2500 돌파 안착되는 과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2차 전지 그 코스닥, 특히 코스닥 900포인트 근처 가면 조금 부담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코스피 쪽이 조금 난정직이란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외국인이 이제 오히려 감산을 하고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자를 사기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근데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가장 지표로 할 수 있고, 개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포모돼서 미친 듯이 붙었던 에코프로가 이제 80만 원 찍고, 변동성 단기 꼭지 찍고 57만 원까지 빠지고, 뭐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이번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작년 하반기 내내 기다리던 장이 지금 돌아왔다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2570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로 조금 고점이고 부담이 된다 하는 이제 코스닥이 오늘 903포인트 정도 끝났어요. 하지만 지수 관련은 단타 칠 거 없이 계속 가져가라 말씀드리고 있고, 환율 관련도 1300원 이상에서는 싸다, 26160 목요일날 1320원 10원 될 때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장 지금 상황이라서 상당히 좋은 호황장에 접어들고 있다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탁금도 말씀드렸죠. 예탁금이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 예탁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조금 정신이 없다. 안 그래도 적은 돈 가운데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게 짧고 치고 빠지고 정신없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장도 서서히 저는 안정이 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미국은 은행 시즌이 나올 텐데 오늘도 은행이 나올 거고, 사실 은행이 별로 안 좋죠. 지금 은행 관련이 미국 쪽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번에 계속 SV부터 해서 규제나 이쪽에 커지다 보면 대출 규제, 개인 소비들이 떨어질 거라 보고, 미국 같은 케이스는 지금 CPI나 PPI,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것들이 꺾였죠. 물가는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더 못 올릴 거라는 기대로, 긴축이 약해질 거라는 기대로 올라갔지만, 소비는 견조하나 꺾였다 보는 거죠. 저희가 고용, 성장률, 부동산, 물가 다 하락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돈을 못 푸는 미국으로서는 경제 코어인 소비가 조금씩 꺾이면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중이다. 그래서 정시는 밑에 하단 박스권 등락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머징 쪽에,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코스닥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세입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 제일 많이 빠져서 그래요. 병동성을 만드는 그런 시장 흐름, 개인들의 어떤 수급이나 심리를 이용하는 주수급들, 주포들의 흐름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900포인트 단기 부담 주간이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관련해서 실적 나오면서 조정도 있었고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한 주였고요. 그 뒤에 종목 얘기 다 드릴게요. 근데 코스피 2500 돌파하고 안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2분기에 큰 변화가 사실 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차전지 기본도로 계속 가지고 있고 대장으로 보지만 지금 후보들이 막 치고 올라오죠. 반도체가 지금 바닥 쳤다. 그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많이 사고 반도체 중소형주도 한번 돌았고요. 그다음 자동차도 올라옵니다. 현대차는 기아차가 정말 싼 밸류고 우리나라 3대 제조업체 가장 큰 시총 큰 회사들인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이런 대형주 위주로 보고 또 뭐 부품주 몇 개 올라오지만 아직 자잘하고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돌아섰다. 되게 좋아지는 국면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는 상방으로 틀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자, 코스닥 2차 전지는 조정과 변동성이 컸고 개인 매물이 지금 포모로 에코프로 쪽으로 많이 몰리면서 에코프로를 제가 위에 좀 팔아드렸어요. 팔아드렸는데 그걸 다시 밑에 사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를 다시 사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 돌 수 있는 종목이나 코스피 종목으로 사들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당분간 행보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보여요. 올해 저는 반등 주면 비중을 좀 더 줄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고 종목 상기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오도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오늘 국립 암화폐라고 있어요. 암화폐가 오늘 열렸는데 그때 열리기 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형제들 한미화품들이 떨어졌고요. 물론 개별 바이오로는 괜찮았지만 하반기에 제가 금리 인하보면서 바이오 되게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가기 위한 개별적인 흐름이라 봅니다. 여전히 2차 전지를 다 받기에는 바이오가 전체로 돌아섰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이 반도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2차 전지에 아승에 도전할 만하진 않다. 하지만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다. 그 정도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별로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미국은 경기나 이쪽이 조금 꺾여서 경기 침체를 봐야 되고 5월 3일입니다. FMC 회가 있을 거고 그때 올리든 동결시키든 그걸로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난다. 금리는 이제 고점을 형성한다 저는 보고 있고요. 증시는 아래권 박스권. 애플도 그렇고 실적들이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종목들이 많이 차별화될 것 같아요. 많이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정말 미국은 다 좋다, 계속한다, 미국 프리미엄 이런 거 기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줄이셔야 되는 그런 거라 보시고 올해는 차라리 우리나라 낫습니다. 자, 중국은 경기 부양, 기업 부양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외자 유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외로 상당히 증시가 지금 많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소비도 생각보다 덜 올라와 있고 외자 유치도 쉽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그제 보시면 수출 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외자가 상당히 간만에 2주 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화권 이모징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는 좋죠. 물론 안 빠지는 미국도 기준이 되겠지만 중국이 지금 이런 경기 부양 의지가 살아나고 정시까지 금상첨으로 반등을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좋습니다. 그런 패턴을 저는 보고 의지를 상당히 크게 부양했지만 좀 쉬었던 이런 정시가 다시 조금 좋아지려는 국면이 보인다.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시진핑 만났죠. 그래서 올해 달러 약세를 용인한 듯한 왜 달러만 써야 돼? 위안화도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멘트도 하고 자, 유럽 어쨌든 올해는 작년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중국의 컨슈머파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구애를 하고 독일은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에 중국이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중국과 좀 더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독일도 조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서방 민주화 진영이지만 올해는 경제가 정말 중요하고 경기 부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과 중국은 올해는 계속 협업관계, 미국과는 서로 약간 좀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또 어쨌든 금리가 고점이라 하니까 30K까지 올랐어요. 알트코인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코인 쪽 분위기는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 보입니다. 즉 한마디로 섹터나 테마는 2차 전지가 변동 조정이 있었다 했지만 이 섹터 테마가 난립이 되면서 거의 뭐 난리 브루스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차 전지에서 왔다 갔다 안 하고 샀다가 지금 조금 단기로 물린 것도 있어요. 손실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중심을 잡고 2차 전지 내에서 단기 들고 있는 것도 주인이 쉽게 안 바뀐다 보기 때문에
그냥 좀 기다리고 있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기본되는 거는 우리 2차전지 포트랑 지수 관련 거 보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를 기준을 잡고 있다 보시면 돼요. 화요일 에코프로 실적이 나온 후에 저는 단기로 조정받고 바로 반등 주는 것보다는 에코프로들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저는 좋게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 계속 이 대장 섹터의 기준은 저는 되고 있다,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반도체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좋아져요. 좋아지고 바닥은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이나 중소형주를 계속 소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괜찮은 흐름이 보이고 수급 이동되는 게 보이면 중소형주 중에서 포션을 좀 늘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밸류가 싼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자리까지 왔어요. 실제로 1분기 때 전기차 MS가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시그널을 보였고요. 실제로 지금 흐름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좋아지면서 코스피 상승에 상당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장장치도 흐름 되게 많이 나오고 사실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자동차 올라오는 게 예전처럼 내연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로 승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 미국 정책 다 전기차 기준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반도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바이오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자, 우리나라 국민들, 투자자, 개미들은 특히 바이오를 못 빼놓고 시작해요. 절대 바이오를 잊지 못합니다. 바이오가 좋은 장이 오잖아요. 그럼 다 미친 듯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바이오 관련이 조금 반등을 주고 셀트리온 같은 것들이 코스닥이나 이쪽에 2차전지만큼 비중이 큰 대형주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셀트리온도 바닥은 탈출했다 봐요. 한미아프도 마찬가지,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데 개별주 흐름이 나왔고 지금 다시 상당 2차전지 올라올 때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 2차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받을 만한 그릇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나 바이오는 어쨌든 이번에 정시가 좋아지는 강면에서 선순환, 개인 예탁금리 들어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확산될 수 있는 테마라 보고 제가 같이 보고 있는 그런 섹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로봇, AI도 지금 좀 올라오죠. 모아 데이터 같은 거. 제가 오늘 수급 좀 들어왔다 말씀드렸고, 미리 빠졌던 종목들, 로봇도 어닝 때문에 약하긴 한데 저는 죽었다 보지 않습니다. 또 떨어지면 또 매수가 돌아와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또 봐야 될 테마고요. 엔터는 JYP 계속 신고가 내고 좋아지는데 한류는 계속 머스트헤브라 저는 보고 있고, 게임이나 저출산, 중국 관련 다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종목이나 섹터가 산계돼 있는데 단기 되는 푸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집중이 되면 그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 2주 동안은 지수나 시장은 좋았지만 종목 관련 단기 매매는 제가 좀 쉬었죠. 그런 것들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로 할 때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기준 잡고 좀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저희 전체로는 저는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수는 어쨌든 지수 기준 말씀드리면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인데 이런 거는 단기로 매매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계속 그냥 가져가시고 안착되고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니까 홀딩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26160 같은 거는 제가 이번 주에 한 말씀드렸어요. 환율이 우리나라 장이 괜찮은 것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가 있다. 1320원까지 갔었죠. 그때 매수 타이밍을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오늘 환율이 다시 13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장이 이런 상태에서 환율 1300원 이상에서 우리나라 싼 거예요. 싸고 개인적으로 다시 1200원대 밑으로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종목 매매 이번 주에 했던 거 잠깐 볼게요. 자, 그리고 그룹마다 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자산이 크신 오래된 7기 하는 우리 전통 목표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종목 3개밖에 없고 아주 굵게 드리는 차원인데, 그 다음에 다른 방에서 매매를 드린 거를 개인적으로 사신 분이 사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개인 매매하실 때는 공식으로 제가 시그널 못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서 답은 드리는데 비중은 적당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좀 못 드리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2차전지 포트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올해 돈 벌 포트입니다. 어쨌든 그걸 기본적으로 계속 가져가시고 나머지로 단기 매매하시는 게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되게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계속
불뚝불뚝 오릅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랑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타임이 좀 빨라요. 개인들이 변동도도 심하고 수급들이 되게 빠른데 LG엔서 올랐다가 며칠 쉬고 LG가 올랐다 며칠 쉬고 SK이노 또 가는 듯 하다 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가는 듯 마는 듯 하다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텀이 코스닥 종목이랑 코스피가 원래 다릅니다. 안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종목의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올 초에도 얘들이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 2위였어요. 1위, 3위였는데 이 시총이 큰 것들이 갑니다. 그죠? 이런 시장이 코스피도 분명 올 수 있으니까 올해 돈 벌 포트는 어쨌든 중요하게 좀 봐주십시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제가 비중을 좀 줄여드렸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에코프로가 화요일날 했습니다. 제가 80만 원 10% 줄어들었어요. 제가 밑에서 10% 10%씩 한 30% 줄여드린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을 빠지면 사느냐 고민하다가 현금 있는 것들은 제가 차라리 다른 2차전지나 다른 업종으로 사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있는 것만 일단 홀딩 하시면 돼요. 에코프로 BM도 제가 29만 5천 원대 30%, 한 14만 원대 샀는 거 단기로 들어왔다 계속 들고 있었잖아요. 단기 종목인데 오래 들고 있었지만 수익이 좀 많이 나서 29만 5천 원대 제가 30%좀 많이 줄여들었습니다. 많이 줄여들어서 현금 들고 있는 중이니까 또 적당한 거 되들 테니까 가지고 계시고요. 자, 미래나노텍은 요번에 2차전지가 좀 빠질 때 같이 빠졌죠. 손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만 5천 원대 들어갔다가 훅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3만 원 초반에 반등을 좀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 추매를 한번 드린 데가 있어요. 3만 200원에 드렸는데 한번 더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줘서 뭐 2만 9천 원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리튬 테마가 지금 전체로 보고 있는데 뭐 금양도 그렇고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다 1000원은 다 났어요. 근데 지금 어반 리튬이나 미래 나노텍이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들고 있는 거 흐름 봐서 조금 지금 손실 보고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매매를 드릴게요. 비중만 크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에코프로 HN 이것도 에코프로 때문에 들어갔다가 제가 이때죠 수요일이었나 월요일날 매매를 했는데 못 팔았어요. 제가 8만 8천 원대 8만 7천 원대 이 정도 보고서 조금 낮게 내놨다 생각했는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팔고 떨어졌어요. 떨어져 또 손실을 보고 우리 평단이 7만 7천 원대인데 어쨌든 지금 제 봤을 때는 또 저점에서 조금씩 들어오고 등락이 생기고 2차전지 올라오기 때문에 매매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 G2파워 G2파워는 요거 드림방에 매매를 해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14,000원 넘어서 두 번 나눠 팔아서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 보고 익절해서 끝냈습니다. 사실 이게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난립돼서 뭐 왔다 갔다 심하다 보니까 얘 테마가 사실은 원전이잖아요. 주테마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들이 팍팍 안 보내고 너무 찌끔찌끔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4,000원 초반에서 익절하고 다 팔고 요걸 뭘 샀느냐 포스코 홀딩스 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우리 공식적인 2차전지 포트에는 없지만 한번 언급은 드렸어요. 그래서 40만원대 안착되는 과정이라 보는 거고 제가 요때 샀는데 사고 다음날 좀 빠졌어요. 목요일날. 근데 요때 외국인 매수가 정말 간만에 장중에 들어온다 보고 샀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좀 많이 팔았더라고요. 약간 페이크일 수 있는데 이때죠. 수요일날인데 60만 주 팔고 어제 40만 주 팔고 오늘 20만 주 정도 팔고 사모펀드랑 기관들이 이틀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사가 지금 괜찮죠.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올라다 보니까 포스코 계열사들이 다 좋은데 어쨌든 40만원대 안착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큰 대형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비중이 역대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40만원 초반에 그 다음에 사서 한 50만원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이것도 포스코도 2차전지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전약품. 국전약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소형주예요. 소형 매집주인데 지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개인들 물린 거는 거의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알겠지만 아직 너무 살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6,500원 안착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6,500원대. 오늘 돌파가 돼서 그림이 좋아 보이는데 6,500원 안착이 되면 다음에 7,000원대 중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안착이 되는 과정이고 올라가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수용 매집주니까 뭐 적당히 이것도 좀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630 코스피 레버리지, 233740 이건 코스닥 레버리지는 단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들고 있는 분들은 시장과 같이. 자, 261260 환율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요번에 한번 타이밍 1320원대 하면 괜찮으니까 좀 가져가시고 1200원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이 좋아져요. 시장 쪽으로 기준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들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하지만 개인 매매, 개인 예탁금이 늘기 때문에 중심이 저는 잡힐 거라 봅니다. 그때 매매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기다려 보시고. 올해 2차전지 너무 좋았죠. 올해 내내 정말 좋았고 수익도 많이 봤는데 여기 조정이나 순환기가 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인들 과열권을 좀 꺼트리는 과정, 항상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 과하면 또 쉽게 돈 못 벌게 조금 꼬아요 시장이. 지금 못 올랐던 LNF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참 LNF 말씀 안 드렸구나. LNF LNF는 원래 테슬라 행렬에서 1, 2월 달에 사실 많이 못 올랐어요. 딴 거보다 많이 못 올랐다고요. 정말 양극재 3대 양극재 회사인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만큼 못 올랐어요. 에코프로 BM만큼. 그래서 지금 31만 원대 들어갔다가 좀 빠졌는데 어젠가 이제 테슬라가 아니라 LG 엔솔 우리나라 SK온에 양극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 뉴스가 터지면서 수주들이 공급이 좀 다양화되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좋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흐름 괜찮게 보고요. 반등을 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수익 보고 곧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NF까지 했고 2차전지 순환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못 오른 타 섹터들로 종목 확산될 거예요. 이런 것들 선순환되는 거는 뭐 반도체든 자동차든 이런 것들 선순환되는 거는 시장 전체로 좋은 겁니다. 되게 좋은 거예요. 개인도 지금 빅게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말에 빠졌던 게임들이. 자, 그리고 계속 변동성이 커지고 짧게 왔다 갔다 심하다 말씀을 몇 주째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하면 제가 이거 치고 저거 치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장이거든요. 근데 전체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못 들어요. 물론 그래드리면 실시간 보는 분들은 그래 따라올 수 있겠지만 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는 보시겠지만 장중에 그래 못 드리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고 진짜 단타고수 아니면 이 메뚜기를 막 따라가지 마세요. 이러다 또 틀립니다. 또 틀리기 때문에 2차전지 대장은 크게 안 바뀐다. 우리 포트 단기든 뭐든 들고 있는 것들 기준으로 충분히 수익법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만 잡고 지금 시장 변화 상승되는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 마치고요. 시장 관련 미국은 사실 지금 어닝 시즌 들어가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도 좀 걱정이긴 한데 올해 초에 돌아와서 항상 느껴지셨겠지만 우리나라나 이쪽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좀 유의있게 보시고 주말에 보니까 또 미세먼지 많던데 조심하시면서 주말 리프레시 하시면 월요일날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